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계약서는 누가 작성하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는데 유권해석이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용어 정의에 보면 그 중개 업무가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등이 중개 업무에 해당됩니다. 이게 국토부 유권 해석이에요.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도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보조원은 작성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현업에 가면 또 보조원을 취직해가지고 사장이 컴퓨터 입력하라는데 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 작성 못합니다. 이러면 바로 잘리겠죠. 현업에 가면 현실적으로 다 작성하는데 도장을 안 찍으니까 누가 입력했는지는 안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다 보조원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보조원은 계약서 적으면 안 됩니다. 언제 적느냐 하면 중개 완성된 때 적어야 됩니다. 소개가 끝나가지고 중개 완성돼 계약 성립된 때 적어야지 대서만 해주면 안 된다고. 대필만 해주면. 즉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서 들고 와가지고 이대로 적어주십시오. 대서료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대로 적어줬어요. 근데 왜 그 적어달라고 하는데요? 직거래 했으면 그냥 하지. 물어보니까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힌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냥 이대로 적어주세요. 확인도 안 하고 적어달라는 대로 적어주고 1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손님들이 사기꾼들이었어요.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들이었어요. 서로 짜고.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만 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요. 확인도 안 하고 계약서 써줘가지고 그거 믿고 대출해 줬으니까 개업공개사 책임지라.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신분증, 등기필 정보 통해서 확인하고 정상적인 보수 받고 써주든지 아니면 대서는 안 해주는 게 좋다고요. 중개 완성한 때만 해야지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써달라 한다고 써주면 안 된다고요. 또 그냥 대서를 하면 행정사법에 위반됩니다. 행정사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행정사가 아닌 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를 완성한 때는 개업공개사가 계약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쌍방교부하고 5년 보존하라고 했으니까 작성해도 되는데 중개 완성 안 하고 그냥 대서만 해주는 건 안 된다고요. 행정사법에도 위반됩니다. 계약서 쌍방교부하고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 앞에서 조금 전에 했던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도 우리 암기 프린트 몇 번에 있어요? 자꾸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 헤매다 보면 나중에 기억이 나요. 41번에 3번에 있죠. 41번에 3번. 41번에 3번 밑줄 치놓으세요. 자, 계약 아까 했던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는데 법에 정해진 서식이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서식이.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권장하는 계약서 없습니다. 법정 서식 역시. 그냥 계약민법의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서 마음대로 적어도 됩니다. 다만 마음대로 적어도 되는데 필요적으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만 기재되면 됩니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확인설명서와 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죠.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거짓계약서를 적으면 개공은 임의적 취소,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거짓계약서를 적어도 징역벌금 규정은 없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적어도. 앞에서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중계약서에 대해서는 따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는 이유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데 특별법에 또 처벌 규정을 만들 필요 없죠. 그래서 다운계약서를 적어도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된다.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암기 프린터는 9번에 있고요. 우리 교과서는 교과서는 254페이지 박스에 9번까지 있잖아요. 암기 프린터는 9번에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서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이 필요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민법 계약 자유의 원칙에 보면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 방식의 자유와 내용 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민법에서는 뭐 계약서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정 없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30대 젊은 총각이 그 변호사한테 문의를 했더라고요. 65살 먹는 여자분하고 5년만 사귀면 건물 명의 넘겨준다고 해서 5년 사귀는데 또 5년 더 사귀어야 준다 이렇게 말 바꿔서 계약서 새로 적자고 하는데 이미 계약서 다 적어놨다고요. 그리고 인증샷까지 다 찍어놔서 동영상까지 5년만 사귀면 준다. 이거 다 증거는 명백하게 있어요. 그 변호사한테 이거 소송해서 명의 넘겨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법적으로. 왜 안 돼요? 그 변호사가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이 배우자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사의 질서적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만약 배우자가 있고 이러면은 첩관계니까 첩계약은 무효잖아요. 배우자가 없고 혼자 사는 사람이면 또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줘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댓글에 한 번에 다 받지 말고 만날 때마다 조금씩 그냥 받으면 되지 뭐 알고 한 번에 다 받으려면 그게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그래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반사의 질서적 무조건 다 계약이 유효한 건 아니죠. 반사의 질서적 강행법규 위반 뭐 예를 들면 사람 죽여주면 얼마 주기로 한다 그런 약속은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첩청산 계약은 또 유효하죠. 이제 첩관계를 청산하는 대신에 돈 얼마 주고 합의금 주는 거 그런 걸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주기로 했으면 줘야 돼요. 지켜야 돼요. 헤어지는 대신에 이제 더 이상 너 못 만나겠다. 그 대신에 1억 줄게 썼으면 줘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다소 제한을 받고 있다고 6가지, 8가지, 9가지는 반드시 적어야 되니까 또 민법에서는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1억 줄게 배우자가 이렇게 약속했으면 줘야 돼. 말로 해도.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말로 하면 처벌받아요. 반드시 문서로 적어야 돼 계약서를. 그래서 계약 방식의 자유도 다소 민법에 비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은 자유인데. 단 민법에는 자유이기는 한데 나중에 입증 책임은 주장한 자가 입증해야 되죠. 그런 계약 했다 하는데 상대방 나 한 적 없다 이러면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녹음을 해놓든지 뭔가 증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암기 프린트 9번에 있는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시험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본서 254페이지 박스하고 순서가 안 맞아요. 9번이 그 밖의 약정이라고 돼 있죠. 근데 저는 4번으로 가 있잖아요. 제 방식대로 암기하려고 요 순서를 바꿔서 법조문 순서대로 하면 우리 책이 맞아요. 근데 저는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암기 방식이 편한 것 같아서 이걸 바꿨다고요. 그 밖의 약정사항은 굳이 그 밖의 약정이 없는데 무조건 저 기타 등등은 없으면 안 적어도 되죠. 없으면 안 적어도 돼요. 현업에서 보니까 없으면 안 적어도 되는데 민법을 따른다, 상관례에 따른다 뭐 이런 걸 특약으로 적어놓은 경우 많더라고요. 특약이잖아. 그 밖의 약정이니까 특약.
그런 건 적을 필요 없다고, 민법 따른다 이런 말 안 적어놨다고 뭐 민법 안 따르는 것도 아니니까 그 쓸데없는 특약은 적을 필요 없고 그냥 개업공개사가 책임 안 지는 거 위주로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실제 현업에 가서는 손님들이 원하지 않는데 특약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시험에 나오면 특약 있으면 적어야 된다. 현업에 가면 특약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 규정이 있는데 특별히 약속하는 거잖아요. 일반 규정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청량을 하면 청량 비용은 매도인 매수인 반반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면 매수인이 특별히 약속한 거잖아요. 일반 규정과 다르게. 그럼 한 사람이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특약, 그 밖의 약정은 할 필요 없어요. 손님이 물으면, 손님이 원하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한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밖의 약정에 이런 거 했어요. 예를 들면 월세를 1년에 5%씩 올리기로 한다. 1년 지나면 5%씩 올리기로 한다. 그런 특약을 적으면 그 특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법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5% 범위 내에서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액의 경우엔 제가 말 잘못했네요. 법조문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액의 경우에는 1년에 5%를 초과할 수 없다.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또 못 올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규정이 있는데 특약으로 아무 말 안 해도 1년에 5% 올릴 수 있다고, 올린다 안 올린다 말 안 해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예 1년에 5%씩 올리기로 한다 이렇게 적었다면 그 특약은 효력이 있냐고 없냐고요? 효력이 없다. 판례가. 정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감액을 배제했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시세가 오르면 올릴 수 있고 내려가면 오히려 깎을 수 있는데 무조건 깎는 건 없고 올리는 것만 적었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례가 나와 있다고요. 근데 안 적어도 뭐 깎는다 올린다 안 적어도 4년 살면 3번 올릴 수 있어요. 1년 지날 때마다. 또 어떤 분들 그런 거 현업에서 그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 5%씩 올릴 수 있는데 모르고 작년에 안 올리는데 올해 그러면 10% 한 번에 다 올리면 안 되냐. 근데 그거는 안 돼요. 1년에 5% 올리고 올린 금액에서 또 1년 지나면 5% 올릴 수 있는데 몇 년 안 올렸다가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특약,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기로 함. 이런 특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그것도 없다. 권리금 회수기에는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되는데 절대 권리금 인정 안 된다. 이런 거 특약 넣어도 소용없다. 또 많이 하는 거 월세 같은 거는 무보정 월세를 하니까 주인이 이런 걸 하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월세도 안 내고 사람 안 나타나면 주인이 그냥 짐 다 치워버리고 다른 데 세를 놓더라도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그런 특약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 마음대로 짐 치우고 세 놓으면 안 돼요. 월세 안 낸다고.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확정 판결, 승소 판결문 받아가지고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하려면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요. 소송해가지고 하려면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주인들이 다 치워버리고 그냥 세놔버려요. 법 위반하고. 그러면 10명 중에 1명 소송할까 말까요. 그냥 대부분은 그냥 다 포기한다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상가 세입자가 월세 안 내면 그냥 주인이 그냥 샤터문 내려버리고 간판 다 떼버렸어요. 장사 못하게. 왜 그러냐? 월세 안 내니까. 된다고 안 된다고 주인이 그렇게 하는 거? 월세 안 낸다고. 업무방해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어요. 근데 벌금 500만 원 선고받으니까 세입자가 빨리 나가는 거예요. 장사는 못하잖아요. 다 셔터 내려버리고 아예 장사 못하게 해버리니까 간판 다 떼버리니까 형사처벌은 받기는 했어요. 벌금 500만 원. 법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게 9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우리 기본서 254페이지 박스하고 순서가 다르다고 했어요. 9번 요거 하나만. 그 밖의 약정사항 요거 하나만 순서가 달라요. 요게 9번에 돼 있어요. 책에는.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같이 시작. 자, 그 다음에 258페이지입니다. 기본서 258. 자, 우리 시험에는
개업공개사 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의무와 책임. 이 법은 개업공개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국민재산권 보호라고 했고요. 지금은 국민경제이바지, 공공복리, 일맥상통한 뜻입니다. 즉 손님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개업공개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손님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핵심된 내용이 손님한테 계약하기 전에 미리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을 잘못해서 손해가 생겼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 중개보 손님들이 계약서 딸랑 하나 적어주고 몇백만 원 중개보수를 주는 이유는 거기에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만약 잘못되면 손해배상하는 그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안 그러면 굳이 중개업소 이용할 필요 없잖아. 그냥 자기들끼리 해버리면 되지. 근데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면 안전하다. 제가 외국인들한테 강의할 때도 중개업소를 통해서 해라. 계약할 때. 그럼 개업공개사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는 사기 안 당하고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외국인 창업대학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더라고. 서울에 10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더라고요. 거주자 중에서. 외국인들 상대로 강의하면 영어로 강의하면 강사료 2배로 준다는데 저는 영어를 못해가지고 그냥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강사료가 2배 차이 나더라고요.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강의하면 영어나 일본어나 뭐 이런 거 다른 거 중국말로 강의하면 훨씬 강사료 많이 줘요. 외국어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중개행위 장소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자, 말로 적어놓은 걸 다시 또 줄여놨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로 한 걸 또 이렇게 적었는데요.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는 일부러 하는 게 고의고요. 과실은 부주의해서 모르고 한 게 과실입니다. 다른 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은 고의로 사고 낸 거는 배상을 안 해줍니다. 음주운전하니까 자동차보험 안 되더라고.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일부러 불내면 화재보험금 안 줘요. 생명보험 들어놓고 2년 안에 자살하면 보험금 안 줘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 사고를 내도 보험금 줍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결국 다 토해내야 돼요. 개업공개사가 일부러 손해 입힌 것도. 만약 구상권 행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내가 손해 2억 입혔다고 확인서 써줄게. 2억 보험금 받아가지고 반반 나눠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한다. 구상권이라는 건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제 15조 고용인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사장의 행위로 본다. 그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격증 빌려준 겁니다. 빌려주가 나 그 가보지도 않았다. 내가 자격증만 빌려줬지 난 그거 안 가봤는데 왜 내가 손해배상해야 되냐. 근데 명의가 자격증 빌려준 사람 명의로 개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 제공해도 손해배상해야 돼요. 즉 자격증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요. 빌린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손해 입히면.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 같은 말입니다. 즉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여야 된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하지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즉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주지 않는다. 위자료는 그렇게 크지 않죠.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는 크지 않아요. 위자료 지금 최고 많이 받은 사례가 이번에 판례 나온 것, 옛날에 최고 많이 받은 거는 김주아 앵커가 5천만 원 받았는데 이번에 노소영 씨가 1억 받은 것 같더라고. 1억 손해배상 위자료. 정신적 손해 1억, 정신적 손해 1억, 재산분할 2조. 청구해서 받은 건 아니고 어쨌든 재산분할은 기책 사유가 있는 사람도 재산은 분할하게 돼 있죠.
바람 피워가지고 나가도 재산 달라 할 수 있어요. 분할은. 근데 위자료는 책임 있는 사람이 바람 피운 사람이 물어내야 되죠. 위자료. 근데 위자료는 크지 않다고요. 정신적 손해는.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손해, 비재산상 손해 배상하려면 변호사비가 더 들어가요. 그 실제 받는 돈보다. 시험에 나왔어요. 비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 X. 자동차 보험은 비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요. 자동차 보험은 사고 나면 보통 한 2, 300만 원 주죠. 그 정신적 손해. 이번에 있으면 빨리 합의하자고 그러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저 아는 분은 500만 원 받더라고. 들어누워가지고 막 계속 퇴원 안 하고 들어누워있고 뭐 한의원 간다, 한 몇 년 치료받는다 이러니까 그냥 500만 원 줄 테니까 좀 빨리 퇴원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왜냐면 강의하러 가야 돼. 제가 급해가지고 빨리 합의하러 오라니까 급해서 오라고 하니까 100만 원도 이거 많은 줄 아세요 하고 그러길래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100만 원 받고 나왔어요. 근데 퇴원 안 하고 계속 있어도 된 사람 버티면 더 많이 준다고요. 협상 전략이 있어야 돼요. 벼랑 끝 전술을 써야 돼요. 자, 손해액 전부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2억 가입하거든요. 2억. 개인은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 2억이라고 나와 있잖아. 52번. 암기 프린트 52번에 맨 밑에 보면 보정 설정 금액 동그라미 3번에 개인 개업 공개사는 2억이라고 돼 있죠. 보험은 2억 가입했는데 손해를 3억 입혔다고요. 그럼 3억 다 배상해야 돼. 그럼 보험회사에서 2억 물어주고 1억은 자기 개인 재산 가지고 배상해야 된다고요. 시험에 보험 가입한 만큼만 배상하면 된다. X라고요.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된다고요. 지금 조금 전에 앞에 있던 이게 그 법조문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 지시대명사 그는 손해 입힌 전액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험 든 만큼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법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0억 손해 입혔으면 10억 다 배상해야 돼요. 보험은 2억밖에 안 들어도. 자, 요거는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56번.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 안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무자격자는 보험 못 듭니다. 무자격자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손님 오면 비록 나는 자격증은 안 땄지만 서울보정보험 가입돼 있으니까 손해 생기면 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러면 손님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자격자는 보험 못 든다고요. 그 등록을 하면 개업공개사단에 등록을 하면 시험에 등록하기 전에 미리 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X라고 미리 못해요. 하고 싶어도 돈 있어도. 근데 분사무소는 미리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분사무소 했는데 분사무소는 지사 지점인데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미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이거는 미리. 보정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1년짜리 보험을 가입하거든요. 1년짜리. 삼성화재에 1년짜리 자동차 보험 가입했다가 1년 되기 전에 현대화재로 바꿔도 됩니다. 중간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보증보험에 1년짜리 가입했다가 만기 안 끝나도 먼저 협회 공제 가입하고 종전 보증을 해지하면 미경과 보험료 돌려줘요. 해약 환급금. 이론적으로는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제가 바꿔봤어요. 변경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손해더라고. 손해. 왜냐하면 기존 걸 해약하면 해약 환급 나오는데 해약 환급은 거의 얼마 안 된다고. 보험은 들었다가 중간에 해약하면 돈 안 나오잖아요. 별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험보험료가 앞에 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바꿀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바꾸는 게 좋고요. 그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보정을 변경하려면 종전에 가입하는 게 만기 끝나야 바꿀 수 있다. X라고요. 만기 안 끝나도 중간에 바꿀 수 있다고. 1년짜리 가입했는데 6개월밖에 안 지나도 새로 다른 거 가입하고 먼저 옛날 거 해약하면 된다고요. 만기 끝나는 날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시험에 만기 끝나고 30일 이내 가입하면 된다. X. 만기 끝나는 날까지 해야 되고요.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암기 프린트 49번에 15일 나와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49번에 1번.
요 숫자는 다 암기 프린트에 전부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인지 말 안 해도 한번 자꾸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잠 올 수 있어요. 밤에는 힘들어요. 낮에 직장 다니고 일하다가 밤에 오면 딱 잠 오기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보정 설정을 했으면 보정 설정 사실을 중개 완성 시에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야 돼요. 이게 아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 했죠. 요거는 미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이면 계약서 작성한 때 계약 성립된 때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손님 와가지고 오자마자 제가 2억 손해입히면 2억까지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손해배상 됩니다. 손님 아직 계약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럼 손님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사기꾼아, 지금 벌써부터 사기치려고 생각하냐? 뭔 손해를 배상, 뭔 손해입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 성립 안 됐으면 손해배상한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중개상물 확인 설명은 은행 융자가 얼마다 이거는 계약 쓰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 했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하는데 손해배상 책임은 중개 완성된 때 합니다. 미리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보증관계 증서도 교부해야 됩니다. 보증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를 손님한테 줘야 됩니다. 또는 전자문서로 줘도 됩니다. 잘 주고 있어요. 요즘은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하면 3개 줍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증명서류 파일에 넣어가지고 주던데요. 제가 해보니까 교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 11번, 12번에 있네요. 3년간 회수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민법 시험 범위가 103조부터 766조죠.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때는 시효로 소멸한다. 그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한다. 시효라는 게 있죠. 손해배상 소멸시효. 아까 재산분할 청구한다고 됐는데 재산분할 청구도 시효가 있어요. 그 지금 2년인지 3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2년 정도 될 거예요. 제 친구는 이혼하고 같이 10년 넘게 같이 살았어요. 왜 같이 살았냐 물어보니까 집이 팔려야 재산을 나누는데 집이 안 팔려가지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대요. 팔리면 반반 나누기로 하고 재산분할 명의는 남편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 10년 지나가지고 팔렸어요. 그 부인이 반 달라고 하니까 시효가 지나서 미안하다 못 주겠다 내 명의로 돼 있었어요. 이미 서류상은 10년 전에 이혼했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걱정하지. 지금 미워하면 걱정 안 돼요. 별로. 조론을 한 사람 어제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꺼내지도 말라 하더라고. 배우자 이야기. 조론. 어제 텔레비전에 나왔던데 조론한 분. 3년입니다. 3년.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 12번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시험에 이게 숫자가 나옵니다. 3년 대신에 4년은 없잖아요. 4년, 2년은 별로 없어요. 지금 숫자가 여기 있는 거 무슨 규칙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오는 숫자가 보면 5일, 7일, 10일, 15일 주로 있는 게 그 다음에 30일, 15일, 30일, 1월, 2월, 3개월, 6개월, 1년, 2년도 있긴 있어요. 2년도 있는데 3년, 5년, 뭐 10년 요 정도 있어요. 숫자. 숫자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가장 기억에 오래 남으려면 적어보는 게 한번 써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 다음에는 읽어보는 게 소리 내서 읽어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고요. 그냥 안 그러면 그것도 시간 없으면 눈으로라도 한번 봐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거는 돌아서면 또 바로 잊어먹어요. 자, 보정 설정 금액 암기 프린터 52번.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습니다.
기본서는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268페이지 양가로 3번. 질문하시면 여기는 지금 268페이지는 바로 돼 있죠. 지금 숫자 지난주에 이게 그렇죠? 여기는 바로 돼 있죠. 지난주에는 틀린 거 체크했죠. 앞에서. 여기는 바로 돼 있네요. 268페이지 양가로 3번에는 맞게 돼 있네요. 이게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 2억 이상, 개인 2억 이상,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만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법인하고 똑같았는데 지금은 모든 특수법인,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관리기관 모두 2천만 원 이상입니다. 특수법인 모두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요 셋 중에서 한 가지만 가입해도 되고 세 개 다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세 개 다 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 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세 개 다 해도 국민들이 피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걸 많이 해봐야 해도. 아니요. 그게 무슨 뭐지 실비보험 이런 것도 여러 개 가입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죠. 다른 데서 받으면 실비 못 받죠. 마찬가지 이것도 뭐 여러 군데 가입했으면 갑자기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많이 가입하면 많이는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이거 여러 세 군데 다 가입한 사람은 없는데 협회에 2억 가입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 4억으로 가입한 사람이 있어요. 지부장이나 지회장이나 간부들은 4억 가입했으면 4억까지는 줘요. 그럼 여러 군데 가입해도 아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 못하겠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따로따로 가입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협회에 4억 가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4억까지는 배상해줘요. 결국 4억 배상해줘도 구상권 행사니까 다 토해내야 돼. 4억을. 의미는 없어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고 손님 입장에서는 보면 어쨌든 4억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은 좋겠죠. 많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셀링 포인트로 활용하는 개업공개사님들 계시더라고. 나는 다른 사람이 2억 가입했는데 나 4억 가입돼 있다. 그래서 4억까지는 배상되니까 안심해도 된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여러 군데 많이 가입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 대기는. 그러고 보니까. 자, 손해배상 지급 절차입니다. 손해배상 지급 절차. 손해배상금 지급은 지금 271페이지부터 있는데 271페이지부터 자 먼저 일단 재산상 손해가 의뢰인한테 발생을 해야 되고요. 발생하면 그냥 말로만 손해 입었다 돈 달라 하면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입증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 입증 서류가 당사자 간의 합의서, 당사자라고 하면 손해 입은 손님하고 개업공개사 입힌 개업공개사하고 합의서가 있거나 또는 승소, 판결문,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근거 문서가 있어야 돼. 말로만 손해 발생했다면 안 돼요. 그 합의서 등을 확보해야 돼. 서류를. 현실적으로는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합의 안 해줍니다. 개업공개사가. 합의해 줄 것 같으면 자기 돈 주고 말지 보험금 타개 안 해요. 왜냐하면 보험금 타가면 또 보험 가입해야 되고 구상권 행사당하면 오히려 더 손해라고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자기 돈 그냥 물어주는 게 낫다고요. 합의서 써줄 바에는. 그래서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그 판결문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달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주고 보험금을 주고 나면 보증기관은 보증기관이란 보험회사, 공제조합, 공탁기관 3개예요. 3개. 서울보증보험 들었으면 보험회사가 될 거고 협회 공제 가입했으면 공제조합이 되겠죠. 보증기관은. 주로 이제 협회 공제에 많이 가입하니까 협회 공제조합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너가 갚은 거 내가 갚았으니까 너가 갚아야 될 걸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거 토해내라 다시 돌려달라 하는 게 구상권이라고 했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상권 행사하고 나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안 당하고 도망 다니면 다시 가입 안 됩니다. 인수를 거절합니다. 암 걸린 사람 암보험 안 받아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 구상권 행사도 안 당하고 도망다니는데 또 받아주겠냐고. 이거 지금 또 도망가면 보험회사 손해잖아요. 지금 보험료 1년에 24만 8천 원 내놓고 2억 타가버리고 도망다니면 회사 손해죠. 보험회사는. 그래서 안 받아준다고. 구상권 행사한다고 도망간 사람은 다시 가입하려고 하면. 시험에는 그런 건 안 나왔어. 그냥 15일 이내 다시 가입해야 된다고만 나왔지 도망다닌 사람은 안 받아준다 그런 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274페이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고요. 암기 프린트는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16번 맨 밑에. 계약금 등입니다. 등. 계약금 등이란 암기 프린트 16번에 맨 밑에 보니까 16번에 맨 밑에 계약금 등은 뭐라고 돼 있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고 돼 있죠? 잔금도 포함입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치하도록?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치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거래 당사자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예치해요 안 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도 안 하고요. 외국은 이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는 거래가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신용사회고 사기꾼이 적고 믿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외국에서는 못 믿어요. 이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매매계약인 경우 민법에서 매매계약은 동시이행을 해야 됩니다. 동시이행. 동시이행이라고 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이행이에요. 그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등기 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런 것만 서류만 주고 잔금을 치르고 있죠. 등기가 나한테 넘을지 안 넘을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요. 그 선의행위 불안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 겁도 없이 다 주고 있어요. 돈을 현실적으로. 외국에는 안 준다고 못 믿기 때문에 이거 사기꾼이 가짜 서류 주고 내 돈만 빼먹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안 준다고. 이런 제도를 활용해야 이 에스크로 제도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에스크로 제도와 유사한 제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걸 이용 안 하면 아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꾼 별로 없다고 그냥 잔금 받았으면 그 명의 넘겨주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잘. 근데 불안해요. 이게 동시행을 해야 되는데 먼저 선의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예치해 놓는 게 매수인이 이게 예치해 놨다가 어디다 예치를 해요? 예치기관에 금융기관 등에 예치를 해놨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다시 돌려주고 떼이지 않고 돌려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그게 뭐냐면 반환보증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만약 잘못되면 다시 반환해 주겠다고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 넘겨주기 전에 완전히 등기 넘어가기 전에 미리 수령했다가 만약에 매도인이 사기꾼이어가지고 이중매매를 해가 또 다른 데 팔아먹었으면 그때는 이제 반환보증서 발행한 서울보증보험회사가 책임진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시행을 안 되는 걸 설명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자, 시험은 뭐 어쨌든 암기하는 게 나오니까요.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고요. 예치명의자는 개공은 신체 보전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개공은 신체 보전. 그래서 시험에 제3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매수인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 매도인 명의, 매수인 명의, 제3자 명의,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 개공은 신체 보전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이 예치권고와 관련된 비용이 뭐라고 했어요? 위험보험료,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 내야 되는데 그건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매수인이 자기 돈 떼일까봐 미리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매수인이 내야 돼. 취득의뢰인이.
자기가 불안하니까 지금 돈 떼일까봐, 돈만 떼이고 수리는 등기 못 넘겨받을까봐 예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해야 된다고요.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15번, 16번, 16번 밑줄 치놓으세요. 15번, 16번 비교를 해야 되는데 16번 보니까 매수의뢰인, 취득의뢰인이 예치권고제도와 관련된 실비 낸다고 돼 있죠. 누가 부담하는지가 중요해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다. 자, 오늘 한 내용이 시험에 전속중개계약이 한 문제 나오고요.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 다음에 기본윤리, 신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 성관주의 의무, 비밀준수 의무 이런 걸 했고요.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암기프린트 11번 요건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되고요. 승인 받고 나면 신고를 접수하게 되고요. 신고를 접수받으면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에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해야 되고,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되고,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신고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일, 우리 암기 프린터 10일이 몇 번에 있어요? 10일이 40번. 40번에 12번에 보니까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제가 이거 암기 프린트 몇 번이라고 말 안 해도 다 있긴 있어요. 숫자 말 안 하는 거 찾아보면. 신고센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된다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중개 완성된 때만 작성하고요.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시험에 2문제 나오고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요거는 맨 마지막에 한 거는 3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해마다 나오는 것만 적었어요. 해마다 나오는 것만 적어도 4문제, 5, 6, 7문제예요. 나머지 해가지고 한 문제 나오니까 8문제는 나온다고 오늘 한 내용이. 다음 주에 할 내용이 중개보수 2문제 나옵니다. 중개보수. 그 다음에 수수료, 암기 프린트 52번에 수수료 정리되어 있죠. 그 다음에 포상금, 협회, 그리고 행정처분, 행정벌,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5문제, 여기 한 문제 나오니까 5문제, 6문제, 7, 8문제, 중개부수가 2문제 나오거든요. 다음 주도 8문제 출제됩니다. 8문제. 다음 주 8문제, 그 다음 주도 8문제. 첫 주만 3문제 나온다 했어요. 첫 주만 3문제. 마지막에 실무에 가면 조금 적게 나오는 게 있어요. 실무에. 6번째 주에 하는 게 조금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주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 했는데 1번은 일반 중개계약이 아니고 특정한 특별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딱 맡기는 걸 뭐라고 했어요? 전속이라고 했죠. 전속. 일반은 여기저기 다 내놔가지고 아무데나 먼저 거래한 사람 중개보수 주는 게 일반 중개계약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전속은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되는데 일반은 공개해야 된다는 말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어요. 그 일반 중개계약은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전속은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했죠. 2번 개업공개사가 일반중개계약 2주일에 1회는 일반중개계약이 아니라 전속중개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안 하면 업무정지에 해당됩니다. 답 5번이네요. 5번. 요거는 서식에 제가 아까 서식 동그라미 1번 2번만 동그라미 하라고 했는데요. 1번 2번 한번 서식을 다시 한번 봅시다. 서식이 206페이지 한번 보세요. 206페이지 5번에 보니까 방가로 1번 5번에 방가로 1번 중개보수를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차액을 환급해야 된다고 돼 있죠. (198페이지) 5번도 마찬가지예요. 198페이지하고 차이 나는 게 1번 2번 빼고 3번부터 다 똑같다 했잖아요. 아까 198페이지 일반중개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중개계약서하고 전속중개계약서 차이 나는 게 1번 2번만 차이 난다 했어요. 그래서 1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들이니까요. 이렇게 출제된다는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이유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공부 방향을 알기 위한 거예요. 이거 지금은 이걸 다 이해하고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시험 보기 전까지만 알면 되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거는 가장 늦게 시험 볼 때쯤 돼서 아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미리 다 알면 괴로워요. 그걸 유지하기가 현상 유지하기가 힘들다고요. 달리기 하면 1등 하면 2등한테 꼭 잡히잖아요. 2등이 따라가면 꼭 잡히죠. 마라톤도 처음에 1등한 사람이 끝까지 1등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페이스메이커도 있더라고. 마라톤 하면 일부러 뛰어주는 거 너무 빨리 가지도 말고 너무 천천히도 가지 말라고 몇 킬로까지만 페이스메이커들이 뛰죠.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너무 지금 막 의욕이 앞서가지고 지금 당장 다 해버리고 다 떼버리고 다음 달부터 다른 거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바람직하잖아요. 그 너무 빨리 다 끝내버리는 거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게 뭐 이달은 민법 다 끝내고 다음 달 학개론 다 끝내고 그 다음 달 공법 끝내고 그럼 그 다음 달 되면 다 잊어먹었는데 문제 다 끝낸 거는 그게 그냥 학원 커리큘럼대로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최고 좋아요. 괜히 따로 계획 세우고 반대로 하려면 너무나 피곤해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자꾸 이거 한번 읽어보고 써보고 시간 나면 어떤 분들은 이거 암기 프린터를 노트 한 권 만들어 가지고 1페이지에 1번 적고 2페이지에 2번 적고 이거 56페이지까지 다 적은 분도 봤고요. 컴퓨터로 직접 치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 본인이 직접 치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기억이 오래 남죠. 더 아무래도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기억 오래 남겠죠. 한번 적어보는 것도. 여러분도 한번 노트 하나 사가지고 1번에 1페이지 이렇게 적어보세요. 한번 그것도 시간 되면. 시간 없는 분은 뭐 못하는 거고요. 느리게 공부하면 잊어먹는데도 느리게 잊어먹고요. 빨리 알면 빨리 잊어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 2번입니다. 2번. 틀린 것. 3개월 원칙, 2개월 약정해도 되고 3개월 약정, 4개월 약정해도 되죠.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의뢰인은 을개업공개사가 설명하는데 협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도 손님하고 개업공개사하고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갑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갑의뢰인은 을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될 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준다 했는데 위약금은 없습니다. 뭐만 준다 했어요? 비용을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한도가 50% 중개보수 50%까지만 비용만 인정해 줘요. 위약금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옳은 것은 했는데
표준서식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더라도 아무런 처벌 규정 없죠. 권장사항이니까. 권장사항인데 지금 현재 권장하는 것도 없다고 했어요. 설령 권장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권장사항 위반해가지고 처벌되지는 않잖아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계약서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다. 맞네요. 암기 프린트 9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번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됩니다. 다운계약서를 적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업무정지 X입니다. 시도지사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누가 한다? 뿌린 자가 그들이라. 업무정지는 등록관 정의,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업무정지 시도지사 X라고요. 그리고 다운계약서를 적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X입니다. 여러 군데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중갱의를 한 소속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속공개사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해야 되면 개공은 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개공하고 소공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사장 결제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소공이 작성했다고 소공만 하고 개공 사장 결제 안 받으면 안 된다고요. 사장한테 보고해가지고 사장한테도 서명 날인을 받아야 돼요. 계약서 5년 보존인데 단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입니다. 4번. 암기 프린터 5번, 6번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거. 답 3번이죠.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이거는 확인 설명만 한 내용이라고요.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암기 프린터 5번하고 6번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거.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답 3번입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는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고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만 할 내용이라고 했죠.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고 공개할 내용은 아닙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2번.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죠. 직접 거래, 의뢰인은 예를 들면 임대업은 해도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임대업을 해도 되는데 손님이 중개업소 찾아와가지고 저 새 방 좀 구하려고 왔는데 새 구하려고 왔는데 내가 임대사업자니까 내가 건물주니까 내 건물 해라. 이건 안 된다고. 손님하고 직접 거래하는 거는. 다른 중개업소에 중개보수 주고 손님 받는 거는 상관없다고요. 그렇게 하는 취지는 직접 다른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하면 시세대로 안 하고 손님 오면 비싸게 세 놔버리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직접 거래를. 근데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거는 직접 거래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분이 그럼 개업공개사 직접 거래 못하는데 그럼 우리 집은 못 팝니까? 개업공개사 하면 그럼 내 집은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팝니까? 팔아도 되죠. 손님 아닌 사람한테 파는 거 상관없고요. 손님한테 하려면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손님 받으라고요. 다른 중개업소에 중개보수 주고 손님이 아닌 친구한테 파는 거, 애인한테 파는 거, 이모한테 파는 거 상관 없어요. 그리고 생활정보지에 강권해가지고 그냥 개업공개사라는 말 안 하고 집으로 살 사람 와라 해가지고 집에서 만나서 계약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직접 거래가 아니니까. 2번이 답이고요. 직접 거래 안 됩니다.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하고 직접 거래 안 되고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암기 프린트 11번에 매무수거 1년에 1,000만원, 관직상투 시공시 3년에 3,000만원.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은 2회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거 왕따시키는 것도 역시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답 2번입니다. 2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